안녕하세요. 달장군 TV를 아껴주시는 구독자님, 그리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라고 본인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느 외국 국적 동포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더 이상 이러한 유사 사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급작스럽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리 국민인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요. 큰 탈이 생긴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증여를 함에 있어 전문가인 법무사와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우리 구독자님이시라면 달장군이 매번 강조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비거주자와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취득 시 외국환 거래법을 고려하고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을 고려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어 잘 알고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제게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외국인 비거주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예정인 구독자분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유념해서 시청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 절차로서 홍길동 씨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말고도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요.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자 법무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점 없이 모든 절차가 종료되죠. 그런데 만약 자식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증여세를 신고 납부만 하면 될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폭탄과 검찰 기소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구독자님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달장군님,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닙니까? 법무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구청에 취득세는 물론 등기까지 마쳤으며 세금 또한 신고기간 이내로 모두 납부 완료했는데 무슨 놈의 과태료 폭탄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시나요? 그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전문 자격사인 법무사 또는 세무사 분께서는 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증여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왔기에 문제 없었으나 사례에서와 같이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는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법 적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화 주신 구독자님 또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면 저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지도 않았겠죠. 우리 구독자님이라면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2번 해야 한다고 달장군이 수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한 영상을 많이 보호하셨을 텐데요. 취득 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외국환 거래법상의 적용이 달라지기에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해 본다면 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인 아들의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의무 위반이며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경우가 아니기에 한국은행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5억 원의 4%인 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검찰 기소 대상이며 고의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겠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국민인 부모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신고 의무 위반으로 동일한 과태료 6천만 원이 부과되며 위반 금액 10억 원 초과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말해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부모와 자식 모두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는 것은 물론이고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의 경우 정말이지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고는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제발 단속에 걸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요? 정보화 시대에 모든 데이터들이 컴퓨터 속에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인데 말이죠. 또한 정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 오랜 세월을 덜덜 떨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왜곡한 거래 위반자분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언젠가는 국내 부동산을 처분해서 해외로 송금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입증 서류의 미제출이라면서 송금을 거절하기 때문이죠. 앞서 영상에서 부동산 처분 대금의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취득 단계와 매각 단계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입증 서류로서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와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 신고 필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매각 자금 확인서야 어떻게든 발급받을 수 있겠으나 애당초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우측 그림에서와 같은 신고 필증은 없겠죠. 결국 해당 신고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외국한 거래 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장군 채널에 이미 올려져 있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보기 편하도록 영상 말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외국한 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 반드시 외국한 거래법을 참조하고 증여 신고 및 취득 신고 의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